알아볼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오늘 의상이 굉장히 특별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옷을 입었는데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책과 관련이 있어요. 미스 손탁은 3화에서 역사의 쓸모와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으로 소개했었는데 이 책이 19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이 정동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데 그때 분위기를 맞춰서 내기 위해서 오늘 좀 옷장을 좀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어쨌든 두 분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멋있으세요. 아, 예.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할 미스 손탁이라는 소설은 정명섭 작가님이 쓰신 소설인데요. 이 분은 이제 역사 추리 소설을 많이 쓰시고 청소년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많이 쓰신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리적인 면도 가미돼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손탁이에요. 러시아 공사인 베베르를 따라 조선으로 들어오게 됐죠. 조선에서는 손탁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호텔은 정재계의 유명한 인사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답니다. 여사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백운, 커피 내리는 솜씨가 점점 늘고 있는데? 저는 배정근이에요. 법학교에서 커피 내리는 법과 프랑스어를 배운 덕분에 손탁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손탁 여사님은 저에게 커피 내리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탁 여사님께서 사라진 거예요. 편지 한 장만 놔두고 감쪽같이 사라지셨어요. 편지를 보니까 손탁 여사님의 글씨체는 맞는데 미심적인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요. 손탁 여사님을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어디 계실까요? 여사님! 우리 오늘도 초대 손님이 있죠? 네, 이 미스 손탁이 역사와 관련된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설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재윤입니다. 선생님도 오늘 네, 좀 괜찮나요? 네, 의상 컨셉이 잘 있으신 어울립니다. 것 같은데요? 네, 저 의상도 선생님들처럼 개화기 시대 때 약간의 컨셉으로 한번 선교사 또는 뭐 선생님처럼 한번 하고 나와봤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개화기라고 하셨는데 네. 개화기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 네,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미스 손탁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1900년대라고 얘기했는데요. 1800년 후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동안은 우리 조선은 유교 국가의 성리학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 국가에서 이제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서양과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서양에 발달된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도라든지 뭐 전기, 전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대식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이화학당이라든지 뭐 배제학당 이런 학교도 들어오고요. 또 새로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시기일 뿐만 아니라 또 아픔이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서양의 그런 나라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 좋은 이권들을 하나 둘씩 뺏어 가려는 바로 그런 시기고요. 결국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까지 가게 되는 바로 그런 시기가 바로 개화기 시기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여기 미스 손탁에 나오는 손탁 호텔이 실제 존재했던 호텔인가요? 네, 바로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특히 이제 창덕여중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바로 우리 학교 옆에가 무슨 학교가 있죠? 이화여고. 아까 말했던 그 이화학당, 이화학당이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 보면은 손탁 호텔 표지석이 있어요. 손탁 호텔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바로 거기에 손탁 호텔이 있었고 그 손탁 호텔 바로 옆인 우리 학교
선생님들 혹시 우리 학교가 무슨 공사관이 있던 자리인지 아세요? 저요. 제가 제가 생각할 때도 네, 맞아요. 아까 제가 법어학교를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까 꽁트에서 그러셨죠? 법어학교가 네. 이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네. 학교였으니까 여기가 프랑스 공사관이 네. 있던 자리죠. 맞아요. 바로 창덕여중에 프랑스 공사관이 있던 자리였고 그 옆에 바로 손탁 호텔이 있었던 거예요. 소설 속에 네. 이야기가 프랑스 공사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요한 단서로 주인공인 배정근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랑스 공사관 2층에 2시. 2시에 2시. 뭘 했던 두시, 뭐 했죠? 두시. 네, 네. 2시에 네, 약간 맞아요. 했던 것들이 나와요.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소설 속에 잘 반영한 거죠. 네. 그런 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정동인데요. 이 정동에는 그렇게 외교관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요. 실제 외교 공사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 공사관, 옆에 러시아 공사관 그 탑이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영국 공사관, 이런 식으로 공사관도 많았고, 그리고 많은 외교관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정동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네. 꽁트에서 손탁 여사를 연기를 했는데요. 너무 연기 네. 잘 봤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 혹시 손탁 여사도 실존 인물인 걸까요? 네, 맞아요. 손탁 여사의 이름을 따서 손탁 호텔로 했던 거고요. 실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 공사 중에서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의 처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먼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 여성은 굉장히 외교관들이랑 친했대요. 그래서 외교관과 친했고 좀 품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고종과 또 명성황후와도 친해서 당시 고종이 서양과 외교를 갖다 맺으려면 많은 외교 공사들 또 외국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파티를 하거나 연애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대한제국의 고종에게 줬기 때문에 호텔을 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지어줬고 그곳에 많은 공사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거나 묵거나 하는 장소였대요. 이 우리 3화 때 이 그 손탁 호텔이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글로리 호텔에 네, 맞아요. 네, 그거 그렇군요. 같은 곳이라고 혹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역사 선생님으로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 미스터 선샤인 최애 드라마.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윤수라 부장님이 너무 좋아했던 윤수라 선생님이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김민정 배우가 바로 손탁 여사의 모델로. 나. 맞아. 아니 거기에 네. 이완용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김민정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이완용 바로 이완용과 같은 일본에게 붙은 그런 사람들 친일파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손탁 호텔에 머물렀대요. 그럼 여기서 어디가 가깝죠? 덕수궁 맞아요. 네. 중명전 네. 이런 곳이 궁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다가 거기에 가서 고종을 압박하고 결국은 중명전에서 을사조약 여기서 책에도 나오는데 을사조약을 맺게 했던 이완용이 여기서도 머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이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 이 조선을 누가 먹냐가 이슈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러시아가 먼저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고종과 명성황후가 사실은 러시아와 손을 좀 잡았어요. 일본의 그런 압력을 좀 약간 제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래서 러시아와 친해졌고 러시아 미스 손탁도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호텔까지 지어졌던 건데요. 결국은 그 을사조약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외교관들 다 철수하고 그리고 1910년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만 것이랍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온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사라진 걸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지만 저는 알고 있죠. 저도 알 수 봤습니다. 손탁 여사의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은쌤께서는 네. 역사 선생님으로서 네. 학생들에게 이 미스 손탁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책을 우연히 그 국어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읽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책 속에 어떤 글자로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 속에 그런 사건들이 소설의 이야기 속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책 속의 글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그 다음에 여러 인물들, 개화기 시대를 살아가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실제 그러니까 이름과 같이 이어져서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창덕여중 학생들에게는 바로 이 지역, 개화기 시대 때 정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경동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이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들도 있지만 나름 그 마지막에 손탁 여사가 남기는 말들을 보면 또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손탁 여사의 그 마지막 말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라는 게 늘 그렇단다.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조금씩 변하면서 결국엔 세상을 바꾸어 만들거든. 조선만 해도 10년, 2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 소설에서는 나름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또 메시지를 건네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우리 3화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역사의 쓸모하고도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만큼 살고 뒤돌아보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역사에 중앙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를 바라볼 때 나만의 올곧은 신념, 올곧은 안목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사를 책 속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그런 역사에 대한 안목도 함께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스 손탁 재밌게 읽어보세요. 만세열전은 강압적인 식민 통치를 일삼은 일제에 대한 전 국민의 봉기인 3.1운동을 다룬 책입니다. 특이한 것은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뿐 아니라 고등학생, 인쇄소 주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어 읽다 보면은 마음속에 차오르는 어떤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경성 모던 방송국이라는 책은 정동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를 축적하고 가문을 키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윤하경이 주인공인데요. 여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의 첫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서 사랑과 우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겪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하경의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박태원이 1930년대 경성의 모습 속에서 예술가의 쓸쓸한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였던 박태원은 구보라는 인물을 통해 예술가의 내면을 그려내고 그가 당시 바라보는 경성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기 위에 있는 EBS 라디오 문학관에서 듣기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희은쌤 오늘 저희랑 같이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평소에 제가 사실은 부글부글 애청자였답니다. 네. 그래서 부글부글에 나온 책들도 사실은 저도 다 읽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제가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촬영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도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또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 책의 내용 자체가 바로 이 창덕여중 친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정동에 관한 얘기, 개화기 시대 때 정동에 관한 이야기여서요.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한 좀 더 자세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희은쌤이 또 따로 준비하신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미스 손탁 역시 읽고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게 독서하세요. 안녕. 안녕.